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전혀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은 허무함과 불안. 가진 것 하나 없는 내게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함께 해주는 아내에 대한 애틋함. 태어나 보니 내가 아빠인 딸에게 조금이라도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당신들 노후는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 아마 저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마음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 매일같이 느끼며 살아가는 그 마음의 조각들 아닐까요? 작가 너와 나를 위하여 너나위님의 책입니다. RH 코리아에서 출간한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속의 목소리 라하나입니다. 대기업 직장인이었던 저자가 3년 만에 부동산 투자자로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까지의 그 여정을 담아낸 책입니다. 이 300페이지가 넘어요. 이미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고 계시지요. 특히 때때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정말 진솔한 목소리로 현실적인 조언, 또 따뜻한 다독임까지 전해주시는 그 너나위님의 매력에 푹 빠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저는 초판 버전으로 이 책을 읽었고요. 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꼴로 재독하고 또 때때로 다시 마음을 다잡을 때마다 읽고 있습니다. 22년에 10만 부 기념 증보판이 새롭게 역시 RH 코리아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 책을 읽으셨던 분들, 일독, 재독하면서 인생책으로 손꼽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읽을 때마다 그때그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 마음에 콕 하고 와닿는 구절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올 초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정리해본 저의 생각들을 제 목소리를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못한 분들 혹시 계시다면 오늘 제 목소리를 통해 함께 들으시면서 또 저의 감상평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덧 회사만 믿고 있기에 미래가 불안한 시기가 되어버렸다.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이런 생각보다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이처럼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도 못 잡고 있는 현실이었다. 가진 돈이라곤 통장 속 5천만 원이 전부였던 나는 이제 순자산 20억 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불과 3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그것도 직장에 다니면서 이뤄낸 성과다. 이게 가능할까 싶었던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 마음먹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많이 변했다. 자본주의와 돈에 대한 나의 무지를 깨부쉈고 물질을 대하는 태도로 표현되는 돈그릇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며 과거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가 지금의 나를 결정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그렇게 나는 자극적인 즐길거리로 불안감을 뒤로 밀어버리던 이전의 무책임한 삶에서 탈출했다. 네, 이 월부 채널에서 그리고 강의 현장에서 저자인 너나위님은 한결같은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미래를 결코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부동산과 같은 자산시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죠. 바로 우리의 습관, 행동,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현실을 탓하는 가난한 비평가로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삶을 잠식해버리는 불안, 무기력의 늪에 빠져 제자리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풍족한 실천가가 될 것인지, 그래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인지. 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해야겠죠. 물론 그 행동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함께 나누는 거겠죠. 너나미님의 글과 함께 제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 오늘부터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자그마한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한 인물에게는 목표가 있고 평범한 사람에게는 소망만 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행복하지 않다. 하나하나 적다 보니 한숨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나도 내게 닥쳐올지 모를 상황을 미리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길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치고 나는 파지를 수거하는 노인분들을 보라. 그들의 현재 삶이 그들이 젊은 시절 아무 대책도 없이 게으르게 산 결과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젊은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살아왔음에도 이런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노후 파산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들을 보도하는 기사 앞에서 오죽하면 죽음을 선택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무력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다. 당신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당신 외에 고민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외면하지 말고 직시하길 바란다. 국가와 사회와 정치인을 탓하는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 역시 사라지고 있다. 본격 투자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1차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난 그저 나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투자를 시작했다. 부자는 그 다음에 따라온 결과였을 뿐이다. 이제 막 1장을 읽었을 뿐인데 많은 생각이 들죠.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 건 바로 노후 대비죠.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저 또한 이 정규 강의를 수강할 때 노후 파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납니다. 보는 내내 저의 노후뿐만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부모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음이 참 무거웠고 또 끝까지 보기가 좀 힘들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금부터 내가 이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화면을 통해 보고 있는 이 장면들이 나중에는 자칫 이 내 삶 속의 현실 속 장면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의식 또 막중한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아마 너나위님의 마음도 지금 우리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이 명확한 투자의 이유, 그걸 1장 이 Y편에 이렇게 담은 겁니다. 이 부자가 아닌 이 노후 준비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바라봐야 한다고요. 그러면 이 투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이자 또 책임의 영역이 됩니다.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일인 거죠.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돈을 쓰는 방식은 나중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에 돈을 쓰느냐,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거나 아예 비용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에 돈을 쓰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나중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은 생산성이 있어 그 가치가 증대될 수 있는 것이기에 생산 자산으로, 반면 사용함에 따라 떨어지는 것은 소비적인 것이기에 소비 자산으로 정의한다. 직장인 투자자는 직접 시간을 투입해야 소득이 생기지만 그렇게 발생한 소득을 소비 자산을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아끼고 모아서 생산 자산을 사는 데 쓰는 사람이다. 지금의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 직장에 다니면서 모을 수 있는 돈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그 돈을 소비 자산이 아닌 생산 자산을 사는 데 써야 한다.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내가 전세 임대를 통해 무이자로 돈을 빌리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게 자산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임차인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주거지로 선호할 만한 곳에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또 그 물건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드러낼 수 있도록 보수를 할 줄도 알아야 하고, 그 물건을 중개해 줄 수 있는 사업 파트너와 관계도 잘 형성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임대 홍보도 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는 나의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한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이 모든 노고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 번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경험이 쌓이면 그 정도 대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력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나는 투자를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죠. 근데 막상 그 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경우가 많은데요. 노력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투자에 반드시 필요한 가치평가, 그 가치평가를 위해 필요한 올바른 배움의 과정들 같은 거죠. 저자 너나위 님이 전하는 이 직장인 투자자로서 지불해야 할 대가는 바로 그런 일련의 과정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가치 있는 물건을 볼 줄 아는 안목, 또 강점을 드러내는 노하우나 감각, 협업 파트너와의 소통, 또 협상 스킬들, 이 무엇보다 정말 고된 이 손품 발품을 파는 여러 과정들, 이 절대적인 물리적 시간, 에너지의 투입을 요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에도 또 현재도 이 부동산 투자라는 걸 불로소득의 영역이다.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그럴 수 있겠다마는 막상 본인이 그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또 그 여정을 관통하다 보면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 부동산 투자는 결코 불로소득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요. 저 역시 이 월급쟁이 부자들 정규 강의를 수강하고 많은 분들과 또 스터디를 하면서 그분들의 경험담, 또 강의를 통해 느끼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내하고 참아내면서 꾸준히 투자를 지속해 왔는지, 또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대가를 투자하고 노력한 가치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저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다면 다음 3가지를 갖춰야 한다. 첫째는 부동산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 둘째는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셋째는
역전세 등에 대비해 내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자금 동원력이다.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자산 규모를 늘려간다면 누구나 부동산의 계단식 상승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생각지도 못한 속도로 순자산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일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먹고 자고 쉬는 동안에도 말이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나는 시장을 예측하거나 예단하지 않는다. 대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가치 대비 싼 가격의 물건을 사서 그것이 스스로 가치를 찾아가는 시기까지 즐겁게 생활하며 기다리는 투자를 한다. 네, 3장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는 맞아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너나위님의 스승으로 잘 알려진 너바나님의 말씀과 같이 돈은 간절함이 아닌 실력에 담기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부분을 처음 읽었을 때는 이 중간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좋겠다. 내가 먹고 자는 그리고 쉬는 동안에도 순자산이 늘어난다고 하며 설레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요즘은 앞서 언급했던 이 세 가지 역량, 이 투자자의 안목과 기술, 자금 동원력, 이 부분에 더 무게를 두고 읽게 됩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저와 함께하는 동료들, 또 앞서 걸어가신 이 한 발짝 앞에 앞장선 선배 투자자분들을 바라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이 정도까지 꼼꼼하게 독서 후기를 쓰고 새벽 기상을 하고 또 임장을 가고 보고서를 쓰고 분석하고 또 주기별로 복귀까지 할 수 있는 걸까? 진짜 한 사람이 다 해내는 게 맞나? 놀랍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 책을 읽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조바심이나 자괴감이 드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씩 저만의 루틴과 학습을 지속해 나가면서 요즘은 오히려 참 감사하고 든든하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아는 지역을 하나하나 늘려나갈 때, 즉 앞마당을 늘려나갈 때 자신만의 노하우를 또 아낌없이 나누면서 기버의 삶을 실천하는 분들을 바라볼 때 와, 내가 이런 분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참 든든하고 고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가는 물가와 같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점진적으로 상승한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 모든 아파트 전세가 매년 오르기만 할 거라는 건 아니다. 지역과 대상에 따라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자. 최근, 그러니까 이 책이 출간된 2020년부터 21년쯤 또 22년 초까지 이 뜨거운 상승장을 지켜보면서 부동산 투자에 답이 있다는 걸 깨닫고 투자 시장에 뛰어든 사람이 많다. 이들 중에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진행하려고 조급하게 움직이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명심하라. 인생은 길고 투자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리스크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면 나와 내 가족이 기대고 있는 성마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든 인간은 늘 이성과 감성의 그 기로에서 참 많은 내적 갈등을 겪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즉각적이고 또 직관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먼저 우선 의사결정을 하고 그 뒤를 따르는 이 감정의 비서 역할과도 같은 이성이라는 녀석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제 나름대로 합리적인 여러 근거들을 여러 겹 덧대면서 포장하죠. 그리고 제가 얼마나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지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인데요. 이게 참 제 장점으로 발휘되는 영역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조금씩 만들어가고 싶은 이 투자자의 삶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본능 혹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자의식 해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가급적이면 저 스스로를 믿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합니다. 이 조바심이나 초조한 불안감을 자아내는 저의 이 뇌에 속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너도 달리니까 나도 달린다. 이런 것보다는 저만의 템포, 또 방향대로 걸어가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작심삼일에 꽤나 일가견이 있고 또 때때로 무기력, 또 일탈의 유혹에 쉽게 빠지곤 합니다. 참 나약한 인간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듯 투자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에 이 신의 영역인 예측이나 예단에 제가 눈독 들이기보다는 인간의 능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대비 또 안전마진 구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주변에 휩쓸리지 말고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부동산에는 발이 없다. 그러니 내가 결국 직접 현장에 나가야 한다. 부동산은 사람보다 크다. 그렇기에 그 안으로 들어가 속속들이 들여다봐야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그 일에 임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결과와 상관이 없어 보여도 나는 그것들 하나하나가 모여 나중에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고 믿는다. 지난 3년간 낮에는 회사 일, 밤과 주말엔 부동산 투자를 이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회사 생활만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치지 않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은가? 너무 피곤해서 입술이 터지고 눈이 충혈되는 일도 잦았다. 발바닥이 부르트고 발톱이 빠진 적도 있었다. 누구나 각자의 경험이 있으시죠. 읽기보다는 쓰기가 어렵고요. 듣기보다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지 수동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 책에 묘사된 그 모든 고단한 여정들은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거죠. 해서 누군가는 섣불리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기세등등하게 시작을 할 테고 또 누군가는 난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하고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길이든 각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손에 쥐게 되겠죠. 그래서 저의 선택은요, 작게 시작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정말 대단해 보이는 분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근데 너무 완벽해 보이거나 대단한 목표는 저를 정말 쉽게 조바심 또 자괴감의 늪으로 빠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적당한 수준의 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약간만 상향 조정된 이 0점이 조준된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막 외롭고 막 지치는 막 현타가 오기 직전에 딱 그 정도까지만 노력을 합니다. 일단은 작더라도 꾸준히 하는 태도부터 기르는 게 먼저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저는 고백하건대 꾸준함에 대한 기초 체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자신만의 목표를 0점 조정해서 성취감을 살짝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오늘, 내일, 모레 글피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간절함이 아닌 실력의 그릇에 담긴다.
최고와 함께 하는 법. 어떻게 하면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만큼 간절하니 주변의 최고들이 알아서 다가와 나와 함께 해주어야 하는 걸까? 당연히 아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능력도 없는 내가 최고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람이란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란 뜻이다.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내가 가진 재능과 경험을 주변에 함께 나누어야 한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길을 걷는 사람 10명을 붙잡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시 기부할 만한 여유가 있으신가요? 기부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죠. 과연 몇이나 Yes! 네, 저 여유 있어요. 나누고 싶어요. 기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답을 할까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부야. 약간 언짢은 기색? 네, 드러내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기부가 과연 돈의 영역에만 국한하는 것일까? 좋은 영향을 나누는 것. 그 역시 기부의 영역입니다. 자신만의 좋은 경험, 노하우, 또 지식과 정보를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위에 나누는 것이죠. 이를 기버의 삶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렇게 최고의 파트너를 만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게 거의 진리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공부를 하면서 만난 동료들 덕분에 어떤 날은 그냥 다 내려놓고 싶었고 또 저도 모르게 동료들 앞에서 부끄럽게 울컥하고 눈물을 흘려버린 그런 날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따뜻한 독려와 응원 덕분에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과연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당장은 대단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뭔가를 꾸준히 지속해 나가는 모습 그 자체, 그리고 간간히 서로 응원하고 독려하는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나누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책의 저자인 너나위 님이 구축한 그 많은 자산 가운데 아마도 가장 강력하고 힘이 센 자산을 손꼽는다면 바로 좋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태도 덕분에 곁에 두게 된 최고의 동료들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너와 나를 위하여 라는 따뜻한 필명을 가진 너나위 작가님, RH 코리아에서 출간한 월급쟁이 부자들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곁에 있는 최고의 동료와 각자의 여정을 함께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떠올려보는 하루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서 저는 작심삼일의 일가견이 있다라고 조금 부끄럽지만 솔직한 고백을 해봤는데 사실 유튜브도 1년, 2년 정도 일찍이 시작은 했으나 한동안 손 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금 강력하게 느끼게 된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서 남편에게도 공언을 한 상태예요. 매주 월요일에 나는 유튜브를 올리겠어 라고요. 그래서 아주 부끄럽지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한번 대담하게 공언을 해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책 속의 목소리 라나 영상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매주 함께 해주시고 주위에 또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